안녕하세요. 인천 송일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현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디지털 문해력 기초 파트에서 9번째 단원에 해당하는 지금은 데이터 세상 단원입니다. 데이터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코로나 초기 시절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 알림, 마스크 알림 등을 통해 삶의 편의성을 높였다면 멀게는 관광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관광객의 이동 패턴을 파악해서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배치할 장소를 찾고 또는 환전이 많은 곳을 분석하여서 ATM기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 등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느냐는 4차 산업시대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미래의 원유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의 원유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단어의 수업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유형을 파악하고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입니다. 이 목표와 관련 지어서 활용이 가능한 교과로는 첫 번째 2학년 수학, 자료와 가능성 파트가 있고 그리고 통합교과 중에 봄, 즐거운 생활 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학습 내용을 보시고 다른 교과와 연계해서 진행하시거나 내용 자체를 재구성을 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평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계획은 학습 목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를 수행하였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변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 데이터의 유형 중에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저희 팀의 교재를 구성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혹시 진행 및 재구성을 하실 때도 우리 생활 속에 친숙한 데이터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재에 나와 있는 활동은 아이들의 기호를 조사하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학기 초에 서로 친해지기 활동에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흐름은 디자인 싱킹 5단계의 순서가 있는데 저는 약간 재구성을 해서 4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네, 공감하기 및 문제 찾기를 같이 하고 그리고 생각 키우기 및 실천하기 그리고 평가하기 마지막에 더 나아가기와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세부적 단계로 들어가 어느 교과와 결합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왜 이 교재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감하기 문제 찾기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데이터의 정의에 대해 알려주며 놀이를 통해서 데이터와 친해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합이 가능한 교과로는 즐거운 생활을 염두에 두고 저희는 구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럼 교재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학교 시간표를 활용하여 저희가 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시간표와 관련된 질문들, 예를 들어서 1교시에는 몇 시에 시작하는지, 3교시에는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 혹은 저학년의 경우라면 이제 시계 수업과 연관을 지어서 지금이 10시라면 쉬는 시간은 몇 분이 남았을까? 이런 등의 재구성 질문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 질문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확인하도록 구성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정의를 알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정의는 직접 관찰하고 측정 등을 통해 얻은 사실이나 값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우리말로 바꾸면은 자료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정보가 있는데 자료를 활용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의 단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는 자료, 즉 데이터의 의미에 대해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표라는 친숙한 소재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자 했고요. 그리고 시간표의 경우 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셔서 교재에 있는 교과서가 아닌 진짜 우리 반의 시간표로 내용을 바꾸신다면 아마 아이들의 학습 능률은 더욱 배가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친숙한 소재 2탄으로 식단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데이터 찾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의 메뉴 중 간식은 무엇인지, 또 재료의 원산지 중 수입사는 어떤 게 있는지, 만약에 들깨 알러지가 있는 학생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공감하기에서 데이터의 정의를 듣고 친해졌다면 이제 문제 찾기 단계로 넘어가서 데이터의 유형 분류에 들어갑니다. 데이터를 분류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저희는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숫자, 소리, 문자, 그림, 동영상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서 2가지에 대해서 놀이활동을 구성해 봤습니다. 예, 첫 번째 놀이활동은 소리 듣고 보물찾기입니다. 놀이활동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술래를 정하고 잠시 술래는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 종이를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명을 골라 서랍에 넣어 놓고 술래는 잠시 후에 교실로 들어와 1분 동안 보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교실 안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술래가 들어왔을 때 일정한 박자로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술래가 보물 근처에 갔을 때는 더 크고 더 빠른 박자로 박수를 쳐줍니다. 해서 술래는 보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친구의 이름을 말하면 끝이 나는 게임입니다. 박수 소리 크기에 따라 보물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박수 소리 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게임의 규칙은 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문자 데이터를 활용한 등의 문자 전달하기 게임입니다. 방법을 설명드리면 모두먼 4명이 서로 등을 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모두먼에게 교사가 학생의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모두먼은 두 번째 모두먼의 등에 손 글씨를 써서 정답을 전달합니다. 전달이 돼서 마지막 모두먼이 정답을 말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문제를 맞추면 끝이 나는 게임입니다. 여기까지가 공감하기와 문제 찾기였고요. 다음은 생각 키우기와 실천하기입니다. 생각 키우기와 실천하기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 수집은 2학년 성취 기준,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 교실 및 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정해진 기준 또는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개수를 세어보고 기준에 따른 결과를 말할 수 있다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각 키우기로 들어가서 직접 데이터 수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활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에게 활동지를 나눠주고 그 활동지를 직접 들고 다니며 친구와 인사를 하며 정보를 받아 적는 겁니다. 너의 이름은 뭔지, 생일은 뭔지, 혈액형은 뭐야? 이런 식으로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활동지 속 친구들 정보를 직접 인터뷰해서 채워가는데 학기 초에 서로 알아가기 단계 그리고 친교 활동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친구 이름과 이를 통해 알게 된 데이터로 빙고 놀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시간적인 여건이 된다면 모든 친구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된다면 모두먼끼리 역할을 나눠서 1번 친구는 출석번호 2번부터 10번까지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수집을 한 다음에 모둠으로 돌아와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온라인 설문 도구의 활용도 가능은 한데 이때는 2가지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학년의 경우라면은 교사의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태블릿 환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표를 미리 만들어서 그 태블릿 PC에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설문 도구를 활용할 경우에는 결과가 자동으로 수집이 되고 거기에 또 그래프가 뜨게 되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래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한 선행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들은 교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천하기입니다. 실천하기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항에 답을 합니다. 나와 생일이 같은 달인 친구는 누가 있는지, 혈액형이 같은 친구는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물어보면서 공통의 요소를 발견했을 때 친밀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소감을 통해 재미있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 혹은 불편한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이 소감을 물을 때 아쉬웠던 점,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굳이 물어보는 이유는 저희가 예상 답변으로 아마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모두를 인터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또는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하나하나 세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식의 예상 답변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이 나왔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데이터 정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정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 다음에 저희가 평가하기 뒤에 있는 심화 단계, 더 나아가기 단계에서 이 데이터 정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이제는 평가하기 단계입니다. 평가하기는 2학년 성취 기준, 나의 흥미와 재능 등을 표현하는 공연 전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즐거운 생활의 성취 기준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를 해서 나 표현하기 활동을 구성을 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학예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활동 문항은 자신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골라 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할 주제를 정하고 이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최종 데이터를 제작하는 게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교재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를 나는야 요리사로 잡을 경우에 내가 요리를 좋아하고 잘하는 점을 어떻게 데이터로 보여줄지 일단 계획을 세워보고, 만약에 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마 사진을 찍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 완성한 음식을 나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고 내가 완성한 음식만 보여주고 싶어라고 하면은 사진만 찍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그림 데이터를 보여주겠다고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할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실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는 친구라면 노래하는 걸 보여주는데 동영상은 부담스럽다. 그럴 경우에는 소리 데이터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네, 해서 최종 완성된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지도 생각해 봅니다. 교재에서는 SNS나 학급 게시판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온라인 학급이 있는 경우라면은 학급 게시판에 결과물을 업로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공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과 의견을 나누고 발표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더 나아가기와 참고자료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기의 경우 심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자료의 경우 말 그대로 추가로 저희가 최근의 기술 동향이나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디지털 기술에 관해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더 나아가기 단계에서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데이터 정렬에 대해 가볍게 다루고자 합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는 숫자파를 찾아보도록 처음에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그냥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죠. 번거롭고. 근데 만약에 숫자에 색깔을 칠하게 된다면 훨씬 찾기가 쉬워집니다. 글씨색만 바꿨을 뿐인데 정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정리하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데이터를 눈으로 보기 좋게 정리할 경우에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느끼도록 교재를 구성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정립 팁으로 아이들에게 숫자는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글자는 가나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 A, B, C 순, 또 아니면 데이터 정렬에 가장 좋은 예가 또 가까운 거에 도서관이 있죠. 도서관에서 목록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특히 중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저희가 이제 어떤 참고 자료를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데이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머신러닝과 구글 티처블 머신에 관한 내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미 알파고와의 사례를 통해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접하셨을 겁니다.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방법을 머신러닝이라 하는데요. 데이터가 많고 데이터의 질이 높을수록 나오는 아웃풋, 결과는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소개하는 이 구글 티처블 머신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나만의 인공지능 도구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미지, 소리, 행동, 이 세 가지를 인식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데요. 코딩에 대한 별다른 배경 지식 없이 그냥 간단한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과 카메라 촬영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라서 교재 한번 삽입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교재에서는 QR코드를 통해서 이 도구에 학습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놨는데요. 티처블 머신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카메라가 달려있는 디지털 기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또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경우에는 캠이 달려있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해서 구글 티처블 머신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미지, 소리, 포즈. 교재에 나와 있는 미션은 첫 번째, 주먹과 주먹이 아닌 손 모양을 구분하는 인공지능 만들기, 또는 박수 소리와 휘파람을 소리 구분하는 인공지능 만들기, 또는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하는 들기의 포즈 인식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직접 수업을 해본 결과 소리의 경우에는 주변이 조용해야 된다는 환경적인 제약이 좀 있고요. 포즈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촬영 보조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촬영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참고 자료로 수업을 진행을 하신다면 저는 첫 번째 미션인 이미지 인식, 주먹과 주먹이 아닌 손 모양 판단하기를 하는 것을 더 권장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데이터 단원이었습니다. 교재의 내용은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